낙동강 방어선을 사이에 두고 낮에는 타력전이었고 밤에는 엉켜붙어서 육박전을 벌였습니다. 몰라도 저기 하나도 눈이 깜깜하더라 이게. 총 조종이나 뭐 그거 없어. 벗고 다니는데 언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 1사단과 6사단에서 각각 한 개의 연대 병력을 빼와서 방어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연대급이면 적은 병력이 아니잖아요. 탑시크릿이요. 탑시크릿이 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믿기 어려우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SF9으로 활동하고 있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유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Yet I can't bear to...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송강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팬입니다. 예.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전역 02년 군번 네. 이상훈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여기 미국령 사모아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가요. 좀 뭔가 뜬금없는 소리 하셔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웬 뜬금없는 소리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당시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우리 정부에게도 비밀로 붙였던 1급 기밀 문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네. 탑시크릿이요. 탑시크릿이. 뉴 코리아 플랜. 신한국 계획. 대한민국 정부와 군대를 포함 약 62만 명을 미국령 사모아 제도로 이주시킨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네, 믿기 어려우시죠? 네네. 문서 맨 아래쪽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아 1950년 9월 7일이네요. 네, 미 합참이 이 계획을 승인했던 날이에요. 근데 이때는 전쟁 중이지 않았나요? 6.25 전쟁. 맞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사이에 두고 국군과 북한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시기인데요. 이 지역이 북한군에게 피탈당했을 때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전투에서 아군이 패배했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려고 했던 거네요. 더 이상 6.25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본 거예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만큼 아주 중요한 전투였나 보네요. 되게 유명한 전투일 것 같은데 어떤 전투인가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렸던 이 전투는 바로 영천 전투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전투가 나올 줄 알았는데 혹시 그럼 경북 영천일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아주 중요한 전투였는데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작은 바람이 있다면 상훈님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태양 씨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영천 전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들으면 아마 절대 못 잊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0년 8월부터는) 대부분의 아군과 적군 병력이 낙동강 전선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뚫고 부산으로 내려가려는 북한군과 이를 저지해야만 했던 아군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가 연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8월 말부터 북한은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것마저 실패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뚫어야지 빠르게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이때 북한의 눈에 들어온 지역이 바로 영천이었습니다.
일단은 엄청 심사숙고해서 지역을 골랐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영천이었을까요? 북한이 부산 함락이라는 목표 아래 8월 초에 8월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때 대구 북방인 다보동을 집중 공략했었는데 우리 1사단의 분전에 의해 가지고 막히게 됩니다. 9월 공세에서는 영천을 그 돌파구로 택하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영천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네. 북한은 영천의 지리적 위치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어요. 지도에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당시 북한군이 점령했던 지역이거든요. 북한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영천의 위치가 어때 보였을 것 같아요? 북한이 점령했던 지역이랑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 네. 뭐 일단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밀고 부산까지 가려면 여기가 한 가운데니까 뭔가 좀 쉬운 경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도 맞고요. 네네. 지도를 보시면 영천을 중심으로 동쪽엔 경주가, 서쪽엔 대구가 위치해 있죠. 네. 영천을 가운데 두고 대구, 영천, 경주로 이어지는 도로가 나 있었어요. 그러면 영천을 차지하면 뭐 대구나 경주로도 쉽게 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구, 영천, 경주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 아군의 유일한 보급로이기도 했어요. 이런 영천을 북한군에게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보급로가 차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전쟁에서는 거의 필패죠. 맞아요. 북한군은 영천을 점령하는 동시에 아군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천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영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을지 예상이 되시죠? 서로 정말 모든 걸 걸고 전투를 벌였을 것 같습니다. 9월 2일부터 북한군 15사단은 영천을 목표로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전차 12대를 앞세워서 사방에서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영천 전방을 방어하던 국군 8사단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군본부는 1군단으로는 영천을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8사단을 2군단에 배속했고 이때부터 유재흥 2군단장이 이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유재흥 2군단장은 긴급하게 군단 작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요.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1사단과 6사단에서 각각 한 개의 연대 병력을 빼와서 영천을 방어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연대급이면 적은 병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시 낙동강 방어선 곳곳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사단장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했습니다. 그쵸. 아니 저라면은 쉽게 못 내줬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병력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병력이 빠지면 북한군이 만약에 영천으로 안 내려오고 내가 방어하는 지역으로 쳐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해요? 사단장들이 만류했지만 2군단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거든요. 영천을 뺏기면 이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군단은 1사단과 6사단에서 차출한 병력에 미1 기병사단에서 한 개의 전차 소대까지 지원받았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네요. 9월 5일 어둠이 짙게 깔리자 영천 시내에도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이 영천 중심지까지 들어온 거죠. 영천을 방어하던 8사단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습니다. 이날부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낮에는 화력전이었고 밤에는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엉켜붙어서 육박전을 벌였습니다. 민문인데 완전 포위돼가지고 사람이 눈에 보이면 무조건 폭격을 하니까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거야. 시체가 막 3일 정도 되니까 몸이 부패돼가 번들번들거리게 뭘 가서 정신 하나도 눈이 깜깜하더라 이게 총 조종이 뭐 그거 없어.
노란색 막 쏘다, 막 쏘. 불구덩인데 언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할 시간이 없다 했거든. 상상도 못할 네, 어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싸웠지만 9월 6일 오전에 영천이 피탈당하면서 8사단은 적의 후방에 고립됐습니다. 전쟁 중에 고립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립이 됐다면 살아남을 가능성도 거의 없었을 거고 다른 부대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또 중요한 군수 물자나 보급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밥도 굶어가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라서 좀 상황이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 영천을 점령한 북한군의 다음 목적지는 이군 단장의 예상대로 경주였습니다. 그럼 이제 뭐 부산까지 내려가는 거는 시간 문제였겠어요. 그런데요, 이날 오후부터는 아군에게 불리했던 전황이 반전됐습니다. 미군 전차 1개 소대가 영천 시내로 기습적인 돌입작전을 시행했고요. 여기에다가 1사단과 6사단의 증원 부대까지 도착했습니다. 국군은 반나절 만에 영천을 되찾았습니다. 박수를 혼자 치나요?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다음 날에 또다시 북한군에게 영천을 내어줬습니다. 하루 만에. 네. 북한군에게 2번이나 영천을 뺏겼잖아요. 미 합참은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때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정일권 총참모장에게 뉴 코리아 플랜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아까 읽었던 미국령 3호하로 옮겨간다는 계획이죠. 맞습니다. 정일권 총참모장이 만약 국군이 다시 영천을 탈환하면 그 계획을 무효화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요. 워커 장군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만약에 영천을 탈환을 한다면 어쨌든 지키고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여기 답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물론이다. 영천만 다시 되찾는다면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다부동, 포항, 창녕, 마산 모두가 이곳 영천만 회복된다면 다 안전해진다. 그럼 영천만 되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뺏어 와야죠, 영천을. 영천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취소될 위기에 놓인 인천 상륙작전 때문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까지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미 합참은 메가더 장군에게 인천 상륙 작전을 취소하고 인천에 있던 모든 병력을 낙동강 방어선에 배치해서 영천을 지키는 게 어떠냐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9월 10일 국군 2군단은 최종 방어선을 형성했는데요. 선을 쭉 그어보면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S자로 낚싯바늘처럼. 맞습니다. 낚싯바늘 모양으로 부대를 배치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영천의 북쪽에 있는 부대가 북한군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서 아래쪽으로 몰아주면 남쪽에 있는 부대가 움푹 패인 부분에 적군을 가둬두고 섬멸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너무 훌륭한 계획이에요. 아까 고립됐던 8사단 기억하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 혹시 전사하셨을까요? 본부도 전멸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무려 3일 동안이나 북한군과 사투를 벌이며 버텨냈습니다. 버텼네요. 8사단은 북한군 15사단 연락장교를 생포하는 전과도 세웠어요. 그리고 알아낸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다음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작전은 지속할 수 없음. 아군은 현재 병력 및 장비 손실이 막대함. 시급한 항공 지원을 해줄 것. 병력을 지원할 것. 식량 및 탄약의 보급 지원을 시급히 해줄 것. 그러니까 뭐 막대하다, 시급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북한도 병력이나 뭐 탄약, 뭐 식량 이게 다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요때 이 정보를 빼냈으니까 이때 그냥 바로 기습 공격 막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 군단은 총 반격을 개시했어요. 전차부터 미군 공군기까지 모든 무기와 병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9월 13일에 이 군단은 북한군 15사단을 섬멸하고 주저항선을 회복했습니다. 지휘관의 과감한 결심, 그러니까 1군단, 2군단 배속을 바꿈으로 해서 막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적절한 그 증원부대를 투입함으로 해서 막을 수 있었고, 세 번째, 우리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가지고 막을 수 있었습니다. 21년대가 영천 북방에 테러가 끊긴 상태에서도 끝까지 그 진지를 지킴으로 해서 적의 병참선을 확실하게 우리가 막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김일성이 영천을 점령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고 영천을 상실하자 패배하였다 라고 자책했을 정도로 영천 전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전투입니다. 우리 국군이 영천 전투에서 승리한 덕분에 이틀 뒤인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랐던 작전을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 하나로 성공을 시켰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참전 영웅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은 너무 유명하지만 사실 영천 전투는 몰랐거든요. 근데 영천 전투가 없었으면 인천 상륙 작전도 없었고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가 영천 전투를 조금 더 기억하고 그때 희생되신 우리 모든 순국 선열들을 더 마음속 깊이 기려야 될 것 같네요.